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 세 번째 수업 시간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이론 좀 하고 이론과 관계된 실전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이 좀 길었죠. 내용도 어렵고요. 자, 오늘은 직각삼각형 중에서 각의 크기가 특수한 각들이 있습니다. 30, 60, 45, 15, 75. 예, 이런 특수한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비 관계, 이것은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길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굉장히 쉬우니까 여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은 30, 60, 90도인데요. 네, 이 길이를 AC를 가장 짧은 길이를 1이라고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요 AB의 중점을 M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MC를 이렇게 잇게 되면 그러면 이 자리가 M이라는 자리가 여기가 외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전부 같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그 뭐죠, 삼각형 오심 정리할 때 외심 정리해서 이걸 이론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요 삼각형 AMC가 일단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60도 60도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30도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MC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1이 되고요. 나머지 길이도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빗변 제곱해서 빼기 1 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30, 60,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비를 순서대로 쓰면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이 성립합니다. 이 비율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 써먹어야 될 길이 비율이기 때문에 크기 순서대로 외워주기 바랍니다.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건 이제 너무 쉽습니다.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변이 1이면 AB의 제곱은 AB는 이제 1제곱 더하기 1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 비율은 1대 1대 루트 2 크기 순서대로 반드시 외워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는 이 특수각의 길이 비율들은 훗날 3학년 마지막 단원을 제가 삼각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삼각비 단원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 특수각에 의해서 값들이 상수값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반드시 이 길이 비율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비에서는 이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그 인용해서 그냥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워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 길이 비율을 참 잘 모르고 있어요. 15도, 75도 이것도 이제 특수각인데요. 15도, 75도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비율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 그 각 A를 분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30, 60,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고 이 각이 60도가 되도록 분리하면 30, 60, 90도라는 직각삼각형이 조금 전에 이거였으니까 저 길이 비율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이 길이가 1이고 얘는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가 됐는데 이때 삼각형 여기를 뭐 D라 놓을게요.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AB의 길이인데요. 이 AB의 길이는 이제 L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이 L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써볼게요. 자, L의 제곱은 2 더하기 루트 3하고 그걸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4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3 더하기 1이 돼서 8 더하기 4 루트 3인데요. 얘는 초등학생들 보고 있으면 여기 상당히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요 근호가 들어있는 위에 다시 근호를 씌우게 되는데 이걸 이중근호를 합니다. 예, 이중 근호 풀이를 여기다가 잠깐 사용할 테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8 더하기 2 루트 2를 집어넣을게요.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얘는 이제 6 더하기 2 루트 6 루트 2 쪼개면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6이 루트 6의 제곱이고요. 2 루트 6 루트 2 2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게 완전 제곱입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 네모 제곱 더하기 2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이렇게 돼서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L의 길이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좀 생소한 길이가 되죠. 그래서 30, 60, 90, 15, 75, 90도인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비 이것도 삼각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럴 때 2 더하기 루트 3 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는 이런 비율이 성립이 됩니다. 그 지금 방금 한 이 내용은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각이 특수각이 나왔을 때의 길이비를 처리를 할 때 이 비율을 알고 있어서 실전 문제에서는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길이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AB하고 AC 위에 아무데나 점을 잡았습니다. DE라고요. 그런 다음에 BE와 CD를 그은 모양인데요.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놓고 뭐 임의로 CD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공식입니다. 우선 삼각형 ADE에서 이 DE의 제곱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그 BC의 제곱이 얘는 이제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그대로 더하면요 DE의 제곱 BC제곱 두 개를 더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다 더한 건데 요거를 좀 분리를 시켜 볼게요. 이제 A제곱 더하기 D제곱 요 순서를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요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바로 요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DC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다른 색깔로 칠하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BD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DC의 제곱 더하기 BD 제곱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좀 굵은 색으로 칠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빨간 걸로 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식이 성립됩니다. 단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정삼각형인데요. 자, 정삼각형에서 그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입니다. 나중에 정사면체 입체에서 뭔가 따질 때 이 이론이 들어가니까 잘 봐주세요. 자, 한 변이 A라고 치면 저기 위에 꼭지점 A에서 수선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H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2분의 A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각이 30, 60, 90도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30, 60, 여기 죄송해요. 여기 30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자, 30, 60, 90도에서 세 변의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2분의 1 A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한 변이 A인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한 변에 2분의 루트 3배만큼을 곱해주면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런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배를 해주면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되는데, 물론 이런 공식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유도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정삼각형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질문 4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자, 우선 정삼각형 ABC에서 내부의 임의의 점이 P입니다. 일단 P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제가 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점을 잡게 되면 첫째는 이 변이 DEF에서 내분되어 있는데, 이 내분되어 있는 이 선분들 중에서 하나 건너 하나씩 더하면 둘레의 반이 됩니다. 항상 하나 건너 하나씩 더하면 둘레의 반이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학년을 감안을 해서 다양한 학년이 제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장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이해할 수 있는 풀이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점 P를 지나서 바깥에 둘레하고 평행하도록 그을 겁니다. 점 P를 지나서 바깥의 둘레들과 평행한 선을 제가 그어 보겠습니다. 3개를 우선 P를 지나 BC하고 평행하게 긋고요. 그 다음에 AC하고 평행하게 긋고요. 그 다음에 AB하고 평행하게 그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긋게 되면 여기에
각 변에 정삼각형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3개를 제가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하나는 이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정삼각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요 정삼각형 하고요, 정삼각형 3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만히 보면 평행사변형이 3개가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의 평행사변형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3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변사다리꼴이 3개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의 등변사다리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또 이렇게 생긴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금방 표시한 건 지울게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정삼각형 3개와 평행사변형 3개와 등변사다리꼴 3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작은 정삼각형 이 변의 길이를 2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하나를 a라고 놓을게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긴 변을 b라고 놓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를 c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각 변이 2의 2b 2시기 때문에 요 A에서부터 요 남은 길이, 이 길이는 녹색으로 된 정삼각형의 한 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E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B 있는데 여기 평행사변형입니다. 이 변의 길이는 빨간 정삼각형의 한 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E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EC가 되고요. C에서 여기 큰 평행사변형의 변입니다. 이 변도 정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E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길이를 이제 관찰할게요. AD의 길이는 A 더하기 EC고요. 그 다음에 BE의 길이는 EA 더하기 B가 됩니다. 요 길이가 작은 정삼각형 한 변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의 길이는 EB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A가 3개, B가 3개, C가 3개 돼서 3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보면 한 변이 이렇게, 이 변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6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이는 절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하고 그 다음에 BE하고 그 다음에 CF 길이를 더하면 둘레의 절반이 항상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졌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되게 신기하죠. 이거 한번 우리 결론 한번 볼게요. 자, 하나 건너 하나씩 더한 합은 나머지 합과 같은데, 하나 건너 하나씩 제곱의 합도 남은 거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는 희한한 등식이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자, AD의 제곱, 이쪽만 계산을 할게요. 좌변만 계산하는데 AD의 제곱은 삼각형 ADP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AP의 제곱 빼기 PD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BE의 제곱은 직각삼각형 PBE에서 보면 PB의 제곱 빼기 PE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CF의 제곱은 삼각형 PCF에서 보면 PC제곱 PF제곱을 뺀 겁니다. 빼기 PF제곱인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순서를. 이번에는 AP제곱 빼기 다른 쪽으로 옮길게요. PF제곱을 옮길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PB제곱에서 빼기를 다른 걸로 할게요. PB제곱에서 PD제곱을 뺄게요. PD제곱. 그래서 PB제곱에서 PD제곱을 빼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이제 PC제곱 빼기 P제곱인데, 그래서 방금 위에 썼던 그 식을 순서를 바꿔서 써봤는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이 식입니다. AP제곱 빼기 PF제곱은 직각삼각형 APF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AF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PB제곱 더하기 PD제곱, PB제곱 PD제곱을 빼면 걔는 직각삼각형 PBD에서 BD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PC제곱 더하기 PE제곱, PC제곱 더하기 PE제곱은 직각삼각형 PEC에서 EC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게 되면 하나 건너 하나의 제곱의 합은 남은 변들의 제곱의 합과 항상 같아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요 자체가 신기한 거는 아닌데, 위에 1번과 2번식을 보면 이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 건너 하나씩 더한 거하고 하나 건너 하나씩 제곱의 합도 같아진다는 거, 이것이 이제 신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임의의 점 P에서 수선을 내린 수선의 길입니다. PD, 그 다음에 PE, PF, 이걸 다 더하면 큰 정삼각형의 높이와 같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증명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넘겨가지고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우선 먼저 이렇게 할게요. 제일 작은 정삼각형입니다. 그 제일 작은 정삼각형이 제일 작은 정삼각형이 같은 색깔로 제가 칠을 하면 요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정삼각형의 높이를 굵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 높이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정삼각형, 그 녹색 정삼각형의 높이는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얘가 높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를 더하면 이제 빨간 겁니다. 빨간 정삼각형의 높이는 바로 얘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예, 작은 정삼각형의 요 높이, 예, 3개를 더하면 바로 위에서부터 이 높이, 이 높이, 이 높이를 더한 거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높이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째 그림입니다. 이 4번째 그림은 여기서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넘겨가지고 다시 그려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은 도형을 그릴 때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삼각형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 임의의 점, 내부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수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선을 긋고요. 야, 여기서 질문문이 뭐였냐면 삼각형 APD 하고요. 이 삼각형 하고요. 그 다음에 PBE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그러니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입니다. 요 3개의 넓이를 더하면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된다 그 얘기인데, 그건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자, 아까처럼 P를 지나 각변에 평행하게 제가 다시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조선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 보조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긋게 되면 아까처럼 정삼각형 3개가 각변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야 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렇게 자, 삼각형 ADP의 넓이입니다. 요 넓이는 이 넓이는 요 바깥에다가 A에서부터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이 넓이가 됩니다. 요렇게 작은 요 삼각형이 이쪽에 바깥에 보조선근 요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DP의 넓이는 여기를 뭐라 놓을게요. 여기 뭐 K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 삼각형 ADP의 넓이는 APK의 넓이가 되는데, 그래서 요 삼각형 ABK의 이 넓이는 그 직사각형 ADPK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이렇게 바깥으로 보조선을 이어서 하게 되면은 요 직사각형의 절반만큼이 삼각형 ADP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이와 같이 연장을 해서 하게 되면 뺑 돌아가면서 직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만큼씩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 합은 정삼각형의 절반이 됩니다. 하나씩 2분의 1씩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8번째. 자, 이번에는 육면체, 직육면체인데요. 모서리의 길이가 ABC, 모서리 3개의 길이가 ABC인 직육면체에서 제일 먼 길이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는 우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면에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이가 A고, 그 다음 앞에 있는 변이 이 길이가 B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 빗변이 HF인데 HF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간으로 지나가는 대각선은 이렇게 다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90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이 C입니다. 따라서 DF의 그 길이는 이거의 제곱은, 이게 빗변이니까 나머지 두 변을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F의 길이는 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됩니다. 세 변이 ABC인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모서리입니다. 각 모서리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요. 특히 만약에 얘가 이제 직육면체가 모서리 길이가 전부 같은 정육면체라면, 이게 모서리가 A인 정육면체라면, 이때는 얘가 전부 다 A제곱 이렇게 되니까 특별히 이때는 DF의 길이가 A제곱 3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루트 3배가 됩니다. 한 모서리 길이에 루트 3배를 하면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실전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조금 어려운 거 오늘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입니다.
모서리 10인 정육면체입니다. 이 안에 두 개의 구를 넣을 텐데요. 크기가 같은 구 두 개를 넣을 겁니다. 물론 여기 넣는다는 얘기는 이 육면체 바깥으로 구의 어떤 면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 안에 꽉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때 최대한 큰 구를 넣는다면 구의 반지름은 최대 얼마나 될까? R이라고 할게요. 이놈의 최대 값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자, 풀이가 이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할 때 입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요 구를 편의상 요거를 A라고 이 반대쪽에 구를 B라 할게요. 두 개의 구를 최대한 큰 거를 집어넣으면은 그 한 구는 모서리 DH입니다. 그 DH, 모서리 DH의 양면, 좌우면에 꽉 맞는, 밑면하고, 윗면이죠, 윗면. 윗면, 좌면, 뒷면에 꼭 맞는 그런 구를 넣고, 그 다음에 구 B는 또 반대쪽 꼭지점 F입니다. 그 F 쪽에 꽉 맞게 집어넣어서 두 개의 구가 들어가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A는 꼭지점 D 있는데 꽉 맞게 집어넣고, 구 B는 F 있는데 꽉 맞게 집어넣어서 두 개의 구가 서로 외접하도록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데, 그러면 면을 제가 자를 겁니다. 어떻게 자르냐면, A라는 구의 중심이 여기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B라는 구의 중심이 이 자리라고 칠게요. 이렇게 칠게요. A라는 구의 중심, B라는 구의 중심 두 개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요 A하고 B가 정육면체의 꼭지점이 되도록 잘라낼 겁니다. 어떻게 잘라내냐 하면, 그 왼쪽 면 AEHD입니다. 왼쪽 면 AEHD가 구 A에 접하고 있으니까 이 AEHD를 오른쪽으로 반지름의 길이만큼 안쪽으로 자를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잘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윗면입니다. ABCD라는 윗면도 9A에 접하니까 윗면도 반지름만큼 밑으로 잘라서 없앨 겁니다. 그러면 자르면 이런 형태로 잘려질 겁니다. 이 자리가 9A의 중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9B 쪽으로 내려올게요. 9B 쪽에서 밑면 EFGH가 9B에 접합니다. 그러니까 밑면 EFGH를 반지름의 길이만큼 위로 올려서 자를 겁니다. 자르면 이런 형태로 잘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면입니다. 앞면. 앞면 AEFB도 9B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면 AEFB를 9의 반지름의 길이만큼 잘라서 안쪽으로 잘라 버릴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이거를 상상을 굉장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형태의 작은 이와 같은 작은 모양의 정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 자리입니다. 여기는 9A의 중심이고 반대쪽 꼭지점 여기는 9B의 중심인데,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세 개의 면을 안쪽으로 더 잘라버리게 되면 여기 A가 9의 중심, 9A의 중심, 9B의 중심이 꼭지점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는 9 두 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2R이 되는데, 예, 이 길이가 2R입니다. 9가 이렇게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예, 이 자리가 정육면체의 꼭지점이 되도록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사방에서 잘라서 버리고 남은 입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9와 9가 이렇게 접했을 때 최대 9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길이가 작은 정육면체의 대각선, 공간으로 지나가는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예, 각 변의 이제 길이만 계산하면 됩니다. 각 변의 길이는 굉장히 계산이 쉽습니다. 뭐냐면은 이 면을 R만큼 안쪽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면도 R만큼 왼쪽으로 잘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밑면 이것도 R만큼 위로 올려 갖고 잘랐고요. 그 다음에 윗면 이것도 R만큼 위로 잘라서 내린 거고요. 앞면도 R만큼 잘라서 내렸고 뒷면도 R만큼 앞으로 잘라서 버린 요 입체 도형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는 사방으로 R만큼을 더 줄인 거기 때문에 결국 요 그림을 제가 다시 이렇게 그리면, 자, 이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골프공 같은 게 있으면 육면체 형태를 만들어 놓고 반대쪽 그 코너입니다. 반대쪽 코너 쪽에 그 꼭 맞게 꽉 차게 들어가는 구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면을 각면을 R만큼 들여다가 잘라버리면 그 잘라지고 남는 꼭지점이 바로 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0 빼기 2R이 되고, 얘도 10 빼기 2R이 되고, 이것도 10 빼기 2R이 되고, 요 대각선의 길이는 2R이 됩니다. 이 자리가 구의 중심이고 두 개의 구가 서로 외접하도록 넣어야 최대의 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R은 아까 뭐라 그랬죠? 루트 3배 하면은 된다고 그랬죠. 이거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라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배 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루트 3배를 해주면 됩니다. 10 빼기 2R 모서리 길이에 루트 3배를 하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루트 3 빼기 2루트 3 R이 되기 때문에 R은 5루트 3 빼기 루트 3R인데 넘겨볼게요. 루트 3 더하기 1이 5루트 3이 돼서 R 값은 루트 3 더하기 1 5루트 3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무리수니까 분모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거 전개하면 3 빼기 1이니까 2분의 위에 거 15 빼기 5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피타고라스 정리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빨리 못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는 폭이 굉장히 넓은 걸 알아요. 그래서 가능한 초등학생들도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고 따라오게 하려고 천천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도 천천히 합니다. 중상버스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고학년들 중심으로 또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버리면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이 제 영상을 따라오던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배려해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쉽다, 가볍게 느껴지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영상이 왜 이렇게 쉽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에서 조금만 참으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응용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응용편이 아마 앞으로 한 3번, 4번 그 정도로 지나가야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의 소정리들이 다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운 문제도 다루고 난해한 문제도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제가 한 이 내용을 또 복습을 해서 특히 요 입체 도형의 이런 형태, 지금 방금 다뤘던 이 문제 같은 경우, 또 앞에 요 정삼각형에서 이 질문, 4가지 질문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다 소정리인데 중요한 소정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정리들이 왜 성립하는가를 다시 리뷰를 해주고 다음 시간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